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늘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1만 명의 책 쓰기 수강생을 만난 이후에 느낀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책을 좀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차이를 나누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책 쓰기 특강을 이제 올해까지 하면 8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만난 분들이 약 1만 명이 넘습니다. 내부에서도 책쓰기 특강을 진행했고 외부에서도 진행을 했고 외부 초청 강사로도 책쓰기 특강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만 명이 넘는 수강생을 만났는데 그 이후에 책을 좀 잘 쓰는 분들 그리고 좀 못 쓰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차이가 뚜렷하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책 잘 쓰는 사람의 특징 뭐 이런 걸 이제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또 이야기를 또 해보고자 해요. 그 사이에 또 상당히 또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죠. 책을 좀 이제 못 쓰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좀 속도가 늦은 사람이 책을 쓰기가 좀 힘듭니다. 속도가 늦다. 다시 말해서 책을 쓰는 거는요 한 4개월, 길어도 한 6개월 내에 좀 끝을 내주는 게 필요합니다. 진짜 길다 하더라도 1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한가롭게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남편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자식으로서의 역할, 뭐 회사원으로서의 역할, 대표이사로서의 역할 등등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지금 책을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바쁘고 그래요. 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만큼 다들 여력이 없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책 쓰기에 실패할 공산이 매우 크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4개월 내에 끝내는 게 제일 좋고 좀 길다 하더라도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만에 끝을 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1년이 넘어가는 분들 중에서 책 쓰기에 성공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진짜 드물다는 거죠. 진짜 드물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늦다는 건요. 어떤 거냐면은 자기 일 자체가 지금 바쁘기 때문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늦는 겁니다. 책 쓰기에 올인을 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1년 내에 책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머리가 안 좋으면 못해요. 하루에 10시간씩 1년 동안 해도 머리가 안 좋으면 책 쓰기를 못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1년 동안 수능 시험을 공부했다. 머리가 안 좋으면 의대에 못 갈 수 있는 겁니다. 노력을 하루 10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팩트는 10시간 한 거지. 근데 의과대학을 못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책 쓰기도 머리가 너무 안 좋거나 이러면은 오랫동안 해도 책을 이제 못 쓸 수가 있죠. 머리가 안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료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료에 대한 이해력이. 자료를 보고 이거를 이해를 해가지고 이걸 요약해내는 능력이 책 쓰기 능력의 핵심이에요. 한데 이거가 안 되는 거예요. 봐도 이 무슨 말이지 모르겠고 요약해라 못하겠고 이건 못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딱 텍스트를 읽었을 때 이게 어떤 개념이라는 걸 이해를 딱 하고 이거를 축약을 잘 시켜야 돼요. 축약도 시킬 수 있고 이거를 팽창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 이해를 한 다음에 압축시키는 요약 능력과 이거를 풀어 설명하는 팽창 능력, 이것으로서 책 쓰기의 능력이 또 판가름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면은 시간을 오래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 이거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읽고 이걸 줄이고 이걸 늘리고 이거는요 제 경험상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박사면은 공부의 끝판왕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공부의 끝판왕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박사학위를 좀 설렁설렁 주는 대학도 지금 많은 것 같다. 제가 생각으로 봤을 때 뭐 이런저런 이제 유명인사들의 논문 표절도 많은데 설렁설렁 주는 데도 많은 것 같고 공부를 안 시키고 이제 학위를 주는 데도 좀 많은 것 같다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 박사분들이라고 해서 책을 쓸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박사분들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보고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라 요약 못할 수 있어요. 써봐라 못 쓸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 어떻게 받았냐? 어떤 식으로든지 받았다는 거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간 거야. 다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고. 그리고 책을 못 쓰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고집과 아집이 굉장히 세요. 전문가가 이렇게 해라고 하면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사지로 갑니다. 사지로. 책을 써가지고 출판이 안 될 주제를 굳이 쓰겠다고 하고, 그리고 책 쓰기 난이도로 봤을 때 굉장히 편한 길이 있는, 편하고 안전하고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어려운 길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그리고 그렇게 가가지고 결국 거의 다 실패합니다. 거의 다 실패합니다. 왜? 왜냐면 어떤 분야에 성공하려면요, 적어도 한 2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0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20년의 시간을 딱 해가지고 이제 겨우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1개월, 2개월, 3개월, 뭐 기껏해야 1, 2년 이렇게 해가지고 20년 차의 전문가들하고 필적하려고 한다, 맞서려고 한다,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걸 모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집과 아집을 부리는 사람은 필패를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필패를 면치 못한다. 물론 자기가 이걸 가지고 하루 10시간씩 20년간 파면 그분도 성공해요. 그분도 성공합니다. 나 이제 50이야. 책 쓰기 들어왔어. 근데 지금부터 하루 10시간씩 70살까지 20년간 이걸 판다. 그러면 책 쓰기 성공한다 이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 고집대로 간다. 그러면 100% 실패한다는 겁니다. 100%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는 모르거든. 모르는데 지 고집대로 간다는 거는 실패를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학습을 하려면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뭐냐면 스승에게 이걸 배우려면 스승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사이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공손하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더라도 좀 중요한 질문들을 하고, 이러면서 이 소통을 통해서 이 책 쓰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소통이 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책 쓰기가 또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력이 좀 높아야 됩니다. 체력이 좀 낮으면 또 책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같은 3시간을 집중하고도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을 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0.1페이지밖에 못 뗄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뭐냐면은 체력과 집중도의 차이로 인해서 또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1년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누구는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고 누구는 전문대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공부 시간에 있기도 하지만은 집중력의 차이와 체력의 차이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안 되면은 책 쓰기가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책 쓰기가 좀 힘이 든 거죠.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책 쓰기를 좀 잘하는 분들은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체력이 높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높고, 그 다음에 스승과의 소통을 잘 하고, 스승의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실천을 잘 하고, 1년을 넘기지 않고, 그 다음에 축약을 잘 하고, 팽창을 잘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책을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그리고 책을 쓰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행동파예요. 행동파입니다. 책을 씁니다. 쓰고 바로 냅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책이 좀 잘 안 써진다 하더라도요, 일단 밀고 나가서 끝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투고를 하고 계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가야 돼요. 가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계속 재고 따지고 생각하고 이러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일단은 지금의 여건과 상황에 맞춰가지고 일단 가야 돼. 그래서 승부를 해나가야 돼.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수능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대구의 경북대 갈 점수가 나온 거야. 근데 내 마음은 서울대에 있는 거야.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겠죠. 재수를 해서 서울대를 가거나 아니면은 경북대 가거나. 그러면 내가 아쉽다 이거야. 그럼 재수를 했다 이거야. 재수했는데도 경북대 갈 성적밖에 안 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삼수를 하든지 아니면 가든지 해야 되겠지. 지금 삼수까지 내가 가겠다. 삼수했다 이거야. 삼수해가지고 대학을 한 대 정도 갔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근데 마음은 또 서울대에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수능시험을 20년 동안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가지고 일단 대학 진학을 하고 졸업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입사를 하는데 내 마음은 삼성전자에 있는데 넣어보니까 그 저 밑에 있는 데 학교 가는 거야. 계속 한 1년, 2년 해도 안 돼. 그러면은 취업 준비를 20년 동안 할 거냐 이거야. 안 된다 이거야. 일단 1년 동안 한 거, 2년 동안 한 거 이 성적을 가지고 일단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그 안에서 돈 벌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이렇게 되지, 이거 준비만 하면서 시간 다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 같은 경우도 그래. 이거 하면서 딱 해가지고 딱딱 순서 밟아서 가야 되지.
이거 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청춘 다 보내고 인생 다 보내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맞는 자기 형편에 맞는 대학을 들어가고 자기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고 자기하고 어떤 그 매칭이 되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자기 돈의 어떤 수준에 맞는 그런 어떤 집을 사고 이래야 되지. 뭐 내 돈 지금 뭐 1억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뉴욕에 있는 아파트 사겠다. 그래갖고 뭐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뭐 은행을 털어가지고 감옥에서 한 20년 살든지 아니면은 뭐 범죄를 저지르든지 아니면 늙어 죽을 때까지 월주 살면서 뭐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답이 없는 거잖아. 바로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빠르고요. 빠르고 1년 내에 끝을 냅니다. 빠르고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이해력이 뛰어나요. 이거는 학위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건 학위하고 관계없어요. 좋은 어떤 뭐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이걸 잘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학부의 영향은 좀 있어요. 대한민국 학부. 그러니까 학부를 뭐 좀 좋은 데를 나왔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책을 잘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해력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시험에 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전문대는 또 못하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학부가 좀 있는 분들이 좀 유리하고 학부가 떨어지는 분들은 좀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사학위가 있는 분들이 하더라도 책을 못 쓸 수도 있어요.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사를 가라로 받은 분들도 많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안 그런 분들도 많겠죠. 하지만은 박사를 가라로 받는 분들도 한국 교육 특성상 많을 것이다 저는 봅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은 지도를 해보면은 박사분들인데도 이 책을 못 쓰는 분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간간히 나오고 기본적으로 어떤 이 책을 보고 이 이해력이 너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말만 박사지 뭐 이렇게 잘 모르는 못하는 겁니다. 글을 하고 이게 거리가 먼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평소에 독서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도 있을 수 있고요. 사색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대충 이제 박사학위 받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안 그런 대학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일부 대학이 이제 그렇다는 거지.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시간 끄는 겁니다. 계속 시간 끄는 거고. 예. 이러면 책 못 쓰는 거죠. 체력과 집중력을 높여가지고 단번에 승부를 해야 돼요. 나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 체력이 올라갈 수 있죠. 요즘은 사실 보면요. 한 80대 한 중반 막 이 정도까지도 좀 정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책 쓰기의 적정 나이는 언제까지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 체력 관리의 여야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뭐 60대 이후에도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한 70까지도 책을 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거 뭐 하고 이러면 책을 쓰기 어렵지. 뭐 일하면서 책 쓴다 이건 좀 그때는 어렵고 일반적인 수준으로 본다면 책을 쓸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강생들을 좀 많이 만나고 나서 느낀 점이에요. 책을 쓰는 분들이 좀 다릅니다. 빨리빨리 쓰죠. 그리고 이제 책을 쓰고 나서 이거를 돈벌이하고 연결하는 분들, 돈벌이하고 연결도 잘해야 되잖아요. 돈벌이하고 이런 분들은 사업적 머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사업적 머리가 있는 분들, 소위 장사 머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좀 잘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직장인들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장사와 사업으로 그 잔뼈가 좀 굵은 분들, 그리고 좀 이제 영업이나 이런 분들, 영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비교적 잘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영업도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달라요. 다르긴 다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좀 장사하는 분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이걸 사업화를 좀 잘 시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쓰고 나서 이제 큰 돈 버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장사와 소위 사업머리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공부로서 좀 된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좀 타고나야 된다고 봅니다. 타고나고 그다음 공부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굉장히 공부로서 그 장사 능력을 키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타고나야 되고, 할 수는 있지만은 좀 한계는 있다. 공부로서 할 수는 있지만 한계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돈을 벌고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어떤 각도에서 실험과 도전, 그리고 모험, 그리고 사색, 통찰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책을 써가지고 뭐 아주 큰 돈을 번다 뭐 이런 거는 안 되는 것 같고, 뭐 한 10조 원 번다 이런 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이제 뭐 소소하게 밥 먹고 사는 거지. 그 정도 목표로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소소한 목표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자기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춰서 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직장인들보다 뭐 좀 더 벌고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저는 봐요. 일반적인 직장인, 일반적인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보다 한 뭐 돈을 봤을 때 뭐 한 2배, 3배, 뭐 한 5배 이 정도까지 더 벌지 않겠느냐. 평균적으로 이제 평생 소득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한 30년 정도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30년 한다고 했을 때 작가 생활을 한 30년 한다 했을 때 수입 비교를 했을 때 좀 차이가 몇 배 나지 않겠냐. 이 정도로 저는 봅니다. 이 정도. 왜냐면 직장 생활도 안 쉽거든 이게. 작가 생활도 뭐 되게 어렵지만은 작가 생활은 여러 가지 어떤 고통들이 많긴 하지만 직장 생활도 이제 여러 힘든 점이 있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소소하게 잡고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욕심 부리면은 병나서 죽어요. 재벌 될 팔자도 아닌데 너무 돈 그러다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벌면은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렇다. 그리고 저는 늘 그렇게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많이 달리 하는데 뭐 이런저런 싫은 일들과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그냥 이제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됩니다. 보기 싫으면 안 봐야 되고 그거는 예전에는 제가 좀 돈이 없으면은 좀 참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갑질도 참아야 된다. 근데 지금은 좀 생각해 보면은 돈이 없어도 참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소위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싫은 소리 좀 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야.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왜?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거야. 밥이야 다 먹고 살아 하니까 너무 참고 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너무 참고 살 필요가 없다.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쪼대로 살다 가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왜냐면은 너무 피곤해. 그렇게 살기에는.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싫은 사람들하고 같이 절대 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인생 낭비하기 싫어서. 싫은 일, 싫은 사람 이건 좀 거절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유쾌하고 즐거워야 되죠.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쓰는 사람의 특징, 책을 못 쓰는 사람의 특징, 1만 명의 책쓰기 수강생을 만나면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날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오는 것이고 자기의 이익이 닿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좀 잘 살고자 뭐 이런저런 배신을 한다. 이 당연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다 이해를 합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사마천에 사기를 보더라도 그런 게 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해 나가면 뭐 책을 쓴다고 했을 때 뭐 악플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제자를 받았는데 제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등등의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걸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익 때문에 온 사람이고 이익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 지조대로 해가지고 뭐 배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배신을 하면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되고 법적으로 뭐 조치를 취할 문제가 아니면 도덕적인 비난 정도만 하면 되고 그런 겁니다. 인생살이가 뭐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알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여러분들이 일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갖고 성공은 해야 돼. 근데 적정 수준으로 건강관리와 정신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뭐 저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행복하려고 사는 거니까. 우리가 뭐 사실 성공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행복하려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행복에 필요한 게 좀 성공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성공하면 좋겠다 이런 건데 사실 굳이 성공 안 하더라도 뭐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 굳이 성공 안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좀 소비 줄이고 살면 되는 거거든. 돈이야 뭐 한 달에 뭐 얼마 쓴다는데 뭐 좀 줄이면 되는 거거든. 너무 그렇게 너무 막 자기 막 소모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적정 수준으로 하고 싫은 소리 좀 하고 좀 즐기고 자기 사랑하고 뭐 한다고 했을 때 짧은 시간 내에 끝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 행복 나가야 된다. 그리고 굳이 성공 안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 이 점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돈이 없으면 너무 불행하다, 힘들다. 돈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큰 게 이 대한민국 사회인데 뭐 돈이 크게 없더라도 살 수는 있습니다. 굶어 죽기도 어려운 사회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열심히 하면은 뭐 돈 이렇게 뭐 아주 재벌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살 수는 있다 이거지. 하기 때문에 너무 막 악착같이 막 골똘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저도 자기 개발서를 쓰고 열심히 살자고 주장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갑질하는 사람들 다 받아주고 가지고 병날 수도 있어요. 내가 다 끊어내고 빼말때기 때릴 땐 때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대한민국 사회가 자기 그리고 자기 삶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책을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차이,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봤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